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진짜 완연한 봄이더라고요. 낮 기온이 거의 10도씨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출을 하다가 왔는데 정말 이 스타킹을 안 신어도 될 정도로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날씨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그 전쟁이 이제 평화 협상으로 지금 넘어가는 조짐이 보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평화 협상을 통해서 단판을 짓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날씨만 봄이 오는 게 아니라 국제 정세도 이제 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희망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ESG와 관련된 글로벌 뉴스를 2개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그러니까 3월 16일 날, 워싱턴발 외신 보도에서 나온 내용인데,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글로벌 에너지 정책센터에서 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본 결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10년 동안 감축될 그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이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줄이겠다라고 이제 그 선언을 한 상태고 공약을 한 겁니다. 이제 각 국가마다 공약을 했는데 한국은 40%, 그다음에 이제 각 국마다 그 제시하는 수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소에서 이걸 다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 지금 각국의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한다 해도 2030년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 글로벌 목표치에 겨우 9%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크게 미달하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앞으로 지금 2022년이니까 2030년까지 감축될 그 온실가스의 글로벌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근데 이게 각국이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다 달성한다고 해도 목표치가 크게 미달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중국과 인도에 있었어요. 중국과 인도는 2050년 이후에 넷제로를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넷제로라는 것은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를 제로, 0으로 만드는 것을 2050년 이후에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대비해서 17% 정도 줄이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인데, 중국과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 근데 이들은 그냥 개발도상국이 아니죠. 굉장히 큰 규모의 거대 개발도상국 아닙니까? 이제 이 나라의 크기가 크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은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전에 비해서 오히려 10%가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18년도에 지구촌 전체의 배출량의 약 42%를 차지한 국가가 중국과 인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2050년까지 이들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고 목표를 내놓지 않았어요. 이들은 아마 중국은 206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상태고, 인도 역시 2050년 이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하고 공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인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앞으로도 그 10년 이상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2050년까지 전 지구상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제재하겠다라는 그 목표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지금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좀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과 인도와 같은 거대 개발도상국의 그 탄소 배출량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불확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요, 이제 각국이 뭐 2030년까지 어느 정도를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 라고 이제 공약을 했어도 이 공약을 이제 그 각 국가 내에서 법제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입법화를 시킨 국가는 100개 국가 중에 겨우 14개국만이 넷째로 이 입법화를 통해서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하고 얘기를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에 약속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국제 조약이라는 게 무슨 법제화가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40% 감축한다고 했는데 그 실천을 안 했어요. 그러면 유엔이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감옥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게 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국제기구는 사실은 법적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국가에서 이 본인들이 하기로 한 공약을 입법화를 추진해서 그거를 실천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에 14개 국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연구 결과를 주도한 그 제임스 글린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뭐 보셨잖아요. 국제 유가가 130달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원자재, 에너지 등등의 가격이 지금 치솟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그 전 세계 공급망의 붕괴가 EU와 미국으로 하여금 석탄과 석유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EU도 미국도 석탄 석유 기반의 발전소를 잠정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폐쇄를 하려고 했는데 에너지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버리니까 석탄 석유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고 조금 더 늦추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 노선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향후 이 각국의 그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그 목표치가 조금 실천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은 저탄소 에너지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는 가속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석탄, 석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강력하게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이 국가 내부에서의 법제적 노력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국과 인도의 탄소 배출량이 각국이 줄이는 양만큼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몇몇 나라가 탄소 배출을 줄여도 중국과 인도가 그 인구가 몇입니까? 그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너무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뭐 그런다고 해서 EU가, 미국이 이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인도에게 너희 산업 발전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100년 전, 200년 전에 이 유럽이나 미국이 이미 석탄, 석유 다 떼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중국과 인도가 후발 주자로서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도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뭐 의지를 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공공의 선, 지구 전체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 지구촌의 국가가 좀 공동의 노력을 하자. 이러한 것은 이제 전체적인 큰 목표는 다들 일치를 하지만 이제 그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금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이 선진국이 아무리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할지라도 이 개발도상국의 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앞으로 기후변화 회의 같은 게 있잖아요. UN 차원의 기구에서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문제, 이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량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려면 어떠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